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세계적 명문 축구 구단인 잉글랜드 에버튼 FC팀의 발달장애 축구팀이 방한했습니다. 이들은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소속 발달장애 축구팀과 친선 경기를 치르기 위해 온 것인데요. 자세한 소식 정두리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3일 응원 소리가 가득했던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 이곳에 특별한 손님이 초대됐습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에버턴 FC 소속 장애인 축구팀이 제1회 슈퍼블루 통합축구 친선 교류 경기를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팀이 돼 경기하는 통합축구. 이날 경기는 K리그 경기장에서 장애인 선수들을 만나고 통합축구의 의미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데서 특별함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발달장애인 선수들이 일반 선수들하고 똑같이 같은 구장에서 뛴다는 것 자체가 그냥 저희가 이 대회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인식 개선을 위해서 하긴 하지만 그냥 이 자체만으로 이런 곳에서 뛸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희는 만족하고. 인천 유나이티드와 수원 삼성의 경기가 끝나고 통합축구 교류전에 나서는 선수들이 경기장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선수들이 소개되고 시작된 경기. 발빠른 공격과 수비, 여기에 한 팀을 이룬 선수들의 환상호흡이 스포츠에서 하나 되는 통합축구의 진면모를 보여줍니다. 관중들이 실질적으로 통합축구가 어떤 것인가를 알리기 위한 하나의 홍보 차원도 되고, 이제 어떤 장애인은 장애인끼리만 경기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팀 돼서 이제 서로 허물 없이 지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버턴 FC와의 교류를 통해 배운 구단 차원의 통합축구 지원과 장애인 축구 활성화 노력. 다르지 않다는 사회인식과 함께한다는 환경을 바탕에 둔 통합의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장애계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애계는 김 장관에게 이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와 관련해 설명하고 이 관련 정책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이 인천 현장 노동청 행사에 참석한 가운데 이 장애계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와 관련한 내용을 직접 만나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자리에서 장애계는 장애인들의 공공 일자리 등 노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정부가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이 장애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의 주요 정책은 우선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재난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안전한 장애인 활동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는 장애인 등 당사자 대상 재난 현장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헌혈 부족으로 인해서 예비 혈액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서울의 한 공공기관이 헌혈을 통해 나눔 활동을 펼쳤습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서울교육센터가 생명나눔 릴레이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서울교육센터는 지난 2008년 사회복무제도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현재는 노인, 장애인, 아동복지 등 4개 부분에 대한 기본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릴레이 헌혈도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기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회공헌을 하고 있으며 최근 혈액 부족 현상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사회복무요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번 생명나눔 릴레이 헌혈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분들의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릴레이 헌혈에 참여한 사회복무요원들은 헌혈을 하기 전 기본 주의사항을 듣고 가까운 헌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원래 헌혈할 시기는 지났는데 지금 허리 수술 때문에 좀 꺼리고 있다가 마침 이제 교육 중에 헌혈에 대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때 아니면 할 수 없겠다 싶어서 바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직무교육에서 배운 봉사, 책임, 실천, 배려라는
그 4가지 가치를 이제 사회복무를 통해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날 사회복무요원이 기증한 헌혈증은 한국혈액암협회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외국인 주민이나 장애인 등 복지 소외계층은 이 법을 잘 몰라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경기도가 이런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무료 법률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무료 법률 교육을 위해 용인의 한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장애인 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와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교육의 주제는 성년 후견인 제도, 판단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을 노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대다수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교육 후에는 생활 속 법률에 관련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찾아가서 그걸 갖다 배운다는 건 사실 쉽지는 않은데 오늘 여기 수지장애인 복지관에 오셔서 저런 내용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가 또 이해도 쉽게 할 수 있었고 많이 또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의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 실시하는 무료 법률 교육과 상담.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아도 해결책을 찾기 힘든 도내 장애인과 외국인 주민, 북한 이탈 주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취약계층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취약계층의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법률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또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법률 상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11회의 찾아가는 법률 교육이 실시됐고 법률 상담 건수는 300여 건, 소송 지원은 160여 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법률 사각지대를 없애고 도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찾아가는 무료 법률 교육과 상담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이현주입니다. 경상북도 동해안 지역의 유일한 권역응급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경북 동해안 지역 유일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은 포항 성모병원이 지난 19일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포항시장과 포항시 의장, 권역응급의료센터 협의체 회장 등을 비롯한 내빈과 포항 성모병원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권역별 응급의료센터가 우리 성모병원에 오늘 개소하게 된 건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중증 환자들이 원래 목적대로 1시간 이내에 우리 성모병원 이 센터에 와서 진료받고 안전을 보장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항 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10명과 야간 소아 응급 전문의 3명을 포함한 70여 명의 의료진들이 각 진료과별 당직 전문의들과 함께 24시간 응급 상황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항을 비롯한 경주, 영덕, 울진, 울릉 지역 중증 응급 환자의 최종 치료와 권역 기반 응급 의료 체계 강화에 중수적인 역할을 하게 되며 대규모 재난 상황 발생 시 재난 의료팀을 구성해 재난 현장에서 현장 응급 진료소 역할을 하게 되는 긴급 재난 의료 차량과 함께 재난 구호와 의료 활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나이 많은 9명의 어르신이 장수했다는 구로 지명의 의미를 담아 기획된 구로구의 대표적인 어르신 축제죠. 바로 구로 건강노익장 대회인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열렸습니다. 고척근린공원 야외문에서 펼쳐진 이번 대회는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개인 4개 부문과 단체 3개 부문으로 나눠 팔씨름과 훌라후프 대회 등이 진행됐습니다. 구로구는 또한 이번 대회에서 건강 체크 부스나 치매 선별 검사 등의 다양한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특히 개천절과 한글날,
임시 공휴일이 묶여 장장 열흘 동안 이어질 텐데요. 경기도가 매표 전쟁 없는 열흘 추석을 위해 시내외 버스를 증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세인 기자입니다. 명절마다 벌어지는 교통체증과 매표 전쟁은 고향으로 가는 들뜬 마음의 발목을 잡습니다. 명절에는 교통이 워낙 나빠갖고 가기도 힘들고 사람도 많고. 올 추석은 유례없는 긴 연휴 덕에 고속도로 정체 상황은 다소 분산될 것이라는 시선도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지난해와 비슷한 3,700만 명이 귀성 귀경길에 오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에 경기도가 편한 고향길을 돕는 특별 교통정책을 내놨습니다. 오는 29일부터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9일까지를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시내와 시외버스를 늘리거나 상습 정체 구간을 관리, 감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고향을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버스를 더 증차해서 운행횟수도 평소보다 23%를 더 증액 운행토록. 경기 지역의 시외버스 업체의 예비 차량과 전세버스를 활용해 대구, 광주 등 전국 23개 지역으로 가는 54개 노선에 버스 73대를 더 배치합니다. 운행 횟수도 120회가량 늘립니다. 공원묘지와 납골당 등지의 정거장 노선을 조정해 시내버스도 임시 운행하도록 했습니다. 청묘객의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시군과 경찰, 버스 사업조합과 연계해 교통 편의시설과 운행시간 등을 점검합니다. 특히 도는 버스 업체와 협의해 추가 근무자를 확보하고 장거리 운전을 감독하는 등 최근 불거진 버스 사고에 대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14일 벨톤 보청기 광명 난청센터와 함께 저소득 청각 장애인에게 보청기를 전달하는 아름다운 소리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광명 난청센터는 보청기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매년 2명에게 보청기를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보청기 지원뿐 아니라 귀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과 난청 검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청기를 지원받은 임 씨는 비싼 가격이 부담돼 구입을 못했는데 지원받은 보청기를 착용하고 맑은 소리를 듣게 되니 아직은 어색하지만 소리를 듣지 못했던 서름을 한 번에 치유받는 것 같아 너무 행복하다고 전했습니다.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통합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02-6912-800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2일 지역사회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가 즐겁게 소통하는 장인 동대문 통통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노인, 어린이집 아동, 청소년 등 100여 명이 함께한 개막 행사는 사물놀이패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나눈 떡 매치기, 각종 체험 놀이 부스, 먹거리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또한 이웃과 함께 나눠 먹는 나눔떡을 배포해 이웃과 함께 소통하고자 하는 동대문 통통축제의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를 맞이해 17일간 모은 사랑의 쌀독은 63kg이 모아졌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영양떡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한 지역 주민 모두가 즐겁게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택 북부장애인 복지관은 오는 30일에 진행하는 장애인식 개선 퀴즈대회 도전 골든벨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장애인식 개선 퀴즈대회 도전 골든벨은 평택 북부 복지타운에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지역 내 초등학생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참가하는 학생들이 장애인식 개선 퀴즈를 통해 스스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실시되며 장애 유형과 특성에 대한 이해, 장애인 복지법과 정책 등 다양하고 폭넓은 장애 관련 퀴즈를 풀면서 최종 우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에게는 장애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퀴즈 출제 방식에 대한 예시를 안내하고자 예상 출제 문제를 포함한 장애 관련 내용을 정리한 자료집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 북부장애인 복지관 031-615-3973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서울 지하철 1에서 9호선에서 임산부 배려 공동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협회는 이번 캠페인과 함께 서울교통공사와 서울 9호선 운영 주식회사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서울시가 강북구 지하철 4호선 미아역 근처에 동북 어르신 돌봄 종사자 지원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는 어르신 돌봄 종사자를 위한 치매 관리, 호스피스 교육 등 직무 교육을 하고 건강 증진 사업 등을 지원합니다. 경상남도가 경남 여성단체 연합과 경상남도 여성단체 협의회와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성단체는 간담회에서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조성과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경남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지속적으로 도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상북도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17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 세계 물 관련 정부, 민간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물과 관련한 첨단 산업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다. 경상북도 신임 소방공무원들이 경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영주시의 한 지역 소상공인은 영주시 노인복지관 등 시설 2곳에 복사기 등 사무기기를 지원했습니다. 이 밖의 소식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코너는 발달장애인 진행자가 직접 방송기사를 쉽게 만들고 참여하는 코너입니다. 안호준이 전하는 모두가 알기 쉬운 뉴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모두가 알기 쉬운 소식의 안호준입니다. 얼마 전 이 코너를 통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정부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주택가나 상가 지역의 좁은 도로들은 운행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에게는 지금보다 2배 높은 벌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생기는 위반 사항을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40%가 걸어가는 도중에 차에 치여서 죽는 경우라고 하는데요. 특히 걸어가다가 차에 치여 죽은 노인이 신반명당 14.4명, 어린이는 신반명당 0.44명으로 다른 OECD 회원국들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타깝게 죽은 이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정부의 새로운 정책을 잘 따라주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애계가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을 찾아갔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김 장관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와 관련한 장애계의 입장을 들었는데요. 김 장관은 장애인들과 비장애인 모두가 더 이상 저임금 형태의 일자리 강요를 받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관련법을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